북한은 지난 6월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탄두의 소형 또 경량화를 위해서 열심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긴급 보고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그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는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미공개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외신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발표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논란이 된 미공개 삭감몰 기지와 관련해 국정원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돼 왔다며 외신 보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자 6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 핵탄두 소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는 국정원 보고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기지를 운용해왔다는 소식은 미국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동안 북한에 속았다는 뉴욕타임스 기사가 기폭제가 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해당 보고서를 직접 쓴 저자까지 나서서 그 뜻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몰 미사일 기지를 놓고 북한이 엄청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또 나왔다며 삭감몰 기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다 이상 징후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CSIS 보고서 1차 저자인 버뮤데즈 수석연구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의 제목처럼 주장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정부는 미사일 기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정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회담을 앞두고 대중에게 알리고자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 국면까지 이끌어왔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We have still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were in our relationship and our posture with North Korea in the past year. We see that as progress. A lot of people like to poo-poo that idea.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당국이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반박한 우리 정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북미 고위급 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동남아 국가들 정상 간의 회의에서는 깜짝 제안이 나왔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 아세안 특별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겁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뤄진 아세안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교역액이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내년 우리나라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내년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도 초대하자고 깜짝 제안을 했고 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특별 정상회의의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러 간 협력을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도 양국이 평화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예시 있게 발전시키고 또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이렇게 함께 만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기지 폐기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사격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에서 갑자기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격발 스위치를 누른 적도 없다는데 말이죠. 참, 작년에도 K9 화재로 3명이나 숨졌었죠. 연장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철원 육군 모사단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첫 발을 정상적으로 쏘고 2발째 사격을 준비하던 중 포 내부 폐쇄기 쪽에서 연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폐쇄기는 발사 시 나오는 화염과 연기가 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격이 된 경우 폐쇄기가 완전히 닫혀 연기가 내부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수와 부사수는 격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이상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사고 다음 날 해당 K9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사후조사기술검토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K9에 이상 전례가 없었고 내부를 다 뜯어봤지만 현재까지 관련 장비들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K9 화재와 같은 원리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예단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검토위는 실수로 격발 버튼이 눌렸을 가능성과 기계 결함의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정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작년에는 K9의 내부에서 불이 나면서 폭발했고 때문에 장병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었습니다. 당시 민관군 합동조사위는 장병들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포가 격발되면서 내부에 불이 붙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뇌관을 쳐서 폭발하게 해주는 장치를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를 잡아주는 스프링의 장력, 그러니까 당겨주는 힘이 정상보다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포가 발사가 됐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이의 스프링은 필수 교환 품목. 하지만 그럼에도 교환 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스프링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건데 그렇지만 이걸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육군의 정비 매뉴얼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드시 교환해야 하는 이른바 필수 교환 품목에 K9의 공이 스프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스프링의 교환 주기는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차 타면은 다 부속품에 순환주기가 다 있어서 그 정비를 하고 그랬잖아요. 군 장비야말로 정말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장비고 안보의 핵심인데. 합동조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도 지난 9월 육군에 이 스프링 교환 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스프링이 수년 동안 사용되면서 형상이 변경됐고 이것이 당시 K9의 자동 격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육군은 뒤늦게 지난달부터 공이 스프링 교환 주기를 만들기 위한 시제품 시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납품 과정에서 아무런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처벌 없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유가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뭐 혐의 없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없죠. 사는 것 자체도. 얘들이 뭐 얘가 하나다 보니까 더.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가게를 책임지는 40, 50대 가장들의 실직이 크게 늘며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까지 늘렸지만 10월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악. 청와대는 그동안 고용은 안 좋아도 고용률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이 말도 무색해졌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실업률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은 지난달 3.5%를 기록해 10월 기준으론 2005년 이후 가장 나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주로 가장일 가능성이 큰 40대와 50대에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최근 고용상이 좋지 않은 도소매라든지 제조업 그리고 심지어 비교적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부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든 취업자 수 증가폭도 미미했습니다. 9월보단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4개월째 10만 명을 밑돌면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고용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일자리 추가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잘 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의 결과는 이번 통계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반값 임금으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과연 실현이 될까요? 결국 격렬히 반대한 민주노총을 빼고 한국노총과 협상을 했고 지금은 현대차와 막판 조율 중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한편 경계에 있는 산업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소형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골격입니다. 기존 임금의 절반 수준인 3,500만 원의 연봉을 책정해 일자리 10,000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대신 반값 임금이 된 만큼 이 산단 인근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와 복지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동계와 합의했고 현대차와의 담판이 남았지만 사업 조건을 두고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확실한 전망 속에 또 다른 신규 공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값 임금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고용 문제라.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에 590억 원을 주문한 상황. 내일 국회 예산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로 실현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달라. 비정규직을 없애달라. 어제 대검찰청을 찾아가 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오늘은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텐트를 꺼내 사방으로 던집니다. 텐트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싸움도 일어납니다. 국회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려는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이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과 파견, 기간제법 등 비정규 노동합법 철폐에 즉각 나서라.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와도 만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부끄럽고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들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대검찰청 로비에서도 경찰과 충돌한 이들은 내일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결론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바로 정지됐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애꿎게 이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기종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회사로 변경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적자 기업은 단숨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됩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 측이 2012년 설립될 때부터 공동 지배회사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앞둔 2015년에야 회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분식 회계 규모만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인은 삼성바이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적법한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여튼 그 본질을 보시는 게 좋아요. 본질을. 회계 처리의 적법성에 대한 본질을 보고.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고 앞으로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당장 8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회계 문제만으로 상장 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에 대한 판단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 증선이는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일주일째 행방불명됐던 대학생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석촌호수에서요. 유족들은 실종 초반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서동경 기자입니다. 폴리스 라인을 친 경찰관들 뒤로 소방대원들이 호수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물속에서 시신 한 구를 건져냈는데 일주일 전 실종된 대학생 조모 씨입니다. 지난 7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조 씨는 빨리 오라는 어머니의 메시지에 알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주변 CCTV 조사 결과 조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처음 택시를 탄 시각은 8일 오전 0시 18분쯤. 하지만 이후 내렸고 다시 택시를 호출했지만 이번엔 타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오전 1시쯤 동호수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석촌호수 동쪽인 점을 토대로 동호수를 수색해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초반 경찰 수사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조 씨가 실종된 곳은 서울 송파구였지만 실종 신고는 집이 있는 남양주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 두 기관의 수사 협조가 빠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일날 제가 실종 신고하고 일요일날 여기 왔어요. 일요일부터 제가 들어다니면서 같이 CCTV 찾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은 일단 실족사로 파악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신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손님이 건네받은 음식을 직원의 얼굴에 내던지는 황당한 영상이 공개됐죠. 피의자가 특정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한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자동차로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한 SUV 운전자가 차에서 음식을 받고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음식을 점원 얼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뒤따르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입니다. 이거 내가 주문한 거 맞냐라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했더니 아유 뭐 XX 안 먹어 이러면서 던졌어요. 점원이 주문을 잘못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이틀 만에 조회수가 25만 건을 넘어서고 고객의 갑질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해당 점원은 그 일 이후로 매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원한다며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침을 뱉는다, 음료수를 뿌린다든가 이것도 다 폭행으로 할 수가 있죠. 경찰은 차적 조회로 찾아낸 운전자 50대 김모 씨를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택배 회사가 매일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오가며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 택배 물건을 내리고 싣는 택배 하치장을 임대하려면 매달 수백만 원이나 들거든요. 돈을 떠나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구청과 경찰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가차도가 끝나는 지점. 비상시 차를 잠시 세우는 갓길에 택배차 여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낮 동안 이곳은 택배차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가 지면 아예 택배 작업장이 돼버립니다. 상자를 가득 실은 지게차 한 대가 차가 안 오는 틈을 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건너편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지게차 뒤로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늦은 오후나 새벽 이처럼 위험천만하게 물건을 옮기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들은 도로 바로 옆에서 작업 중인 택배차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낮에는 지금 단속이 좀 심하니까 안 하는데 새벽 때는 불화성해. 이걸 피해가지고 지게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도로를 택배 작업장처럼 불법 사용하는 이유는 한 달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원래는 화물은 자체 땅 보유해서 거기서 해야지 이제 원칙이거든요. 서울에서는 땅 자체가 비싸니까 살 수도 없잖아요. 해당 구청과 경찰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에 나설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래 안 되지 불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위험성은 없어요 사실은. 구청과 경찰의 안일한 대응 속에 택배기사와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일주일이면 퇴원한다고 했는데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민주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 이후로요,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자꾸 터져 나오고 물이 막 새 나오는 거 있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었어요. 하지만 의료사고를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사고 이후 주사제를 투약했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딸의 시신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무려 7년간 소송전을 벌였지만 끝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중에 과실 부분에 대한 건 없는 걸로 결과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점점 엄격하게 보고들 있습니다. 근데 진료 기록 자체가 부실하게 기재가 돼 있고 병원 측에서는 정상이었었기 때문에 기록 안 했다고 주장을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실수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야구를 보러 서울을 찾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하필 이때 또 인천에서 환자가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김영란법이 정한 5만 원이 넘는 공짜 입장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난 12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경기에서 인천이 연고지인 SK 와이번스가 우승하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운동장에 내려가 우승을 자축하는 선수들 대열에 합류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장염 증세를 보인 초등학생이 주사를 맞고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달 사이 인천에서 4명이나 주사를 맞고 숨지면서 인천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야구 관람을 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짜 관람 논란도 나옵니다. 박 시장이 앉은 3루 쪽 지정석은 입장권 가격이 한 장당 6만 원입니다. 5만 원 이상 초대권을 받을 수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구단 측의 요청으로 야구장을 방문했다며 박 시장의 개인 돈으로 표값을 비서에게 줬지만 전달이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사 사고와 관련해선 경기를 관람하면서도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해명이 박 시장의 야구 관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다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김 비대위원장에게 자신은 그의 수족이 아니라고, 또 한국당은 절반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경질된 지 닷새 만에 나타난 전원책 변호사는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조강특위를 맡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보수 흉내를 내는 사조직이 너무 많다며 절반 이상 물갈이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당에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갈등을 빚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권한을 줬다는 말은 모욕이라며 문자 해촉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고 내가 만약에 비서였다면 팔을 자는 기분이라고 제가 이해를 백선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수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저를 수족으로 아신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팔을 잘라내는 심정 발언은 마음이 무거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뭐 이야기 드릴 게 있을까요? 그냥 담담하게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민주평화당 당기 윤리심판원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의원이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결론은 그동안 선고도 없으니까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싸늘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당기 윤리심판원이 이용주 의원에게 3개월의 당원권 정지와 봉사활동 10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왔고 시간이 지난 뒤 술이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의원의 소명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그런 직접적인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어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형사처벌과 국회 차원의 징계까지 5중 6중의 처벌을 받을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허히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의 징계는 내려졌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당장 임박한 선거가 없어 3개월 당원권 정지로 받을 불이익이 크지 않은 만큼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다음은 임 전 차장의 윗선, 전직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되겠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판사 시절 대법관 후보 영순위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임종원 전 차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수사 시작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고 대내외적 비판 세력을 사찰하고 탄압했으며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적시된 240쪽이 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 중의 핵심은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그 윗선을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기소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며 다음 주 월요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르면 이달 말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법농단 1호 피고인이 된 임종원 전 차장의 재판을 어느 판사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하루 2시간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불만 끄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임금을 떼일 걱정도 없고 누가 감시하거나 다른 잡무도 없습니다. 이런 걸 학생들 말로 꿀알바라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전자결제 시스템을 홍보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하는 일은 IT 전공자라면 일도 아닐 텐데 이 또한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채 2달도 남지 않았으니 어차피 사라질 일자리인데다 한다 해도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어촌 환경정화, 라텍스 라돈 측정 서비스 등 이름은 그럴싸하게 붙였지만 굳이 필요하지도 도움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잡일 수준인 이런 단기 일자리가 무려 5만 9천 개나 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내놓은 건데 상황이 이러니 불을 끄긴커녕 세금만 낭비하게 생긴 거죠. 공공부문 일자리가 1개 생겼을 때 민간 일자리는 평균 1.5개가 사라졌고 결과적으로 100개의 공공 일자리는 33명의 실업자를 만들어냈다. 프랑스의 한 대학이 196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17개국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정부 역시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고 한 만큼 해법을 잘 알고 있건만 풀이는 반대로만 가고 있으니 보는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정부가 그동안 인력이 없어서 기상예보가 잘 안 된다. 인력이 모자라 강력범죄를 막기 힘들다. 인력이 없어서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던 수많은 발표들은 변명이었던 걸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부터 채우는 게 공공 일자리의 첫 단추가 아닐까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또 시간에 쫓겨 국민이 외면하는 일자리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부터 좀 제대로 살펴서 대책을 내놓는 게 맞습니다. 급한 불은 꺼야 하지만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엔 59만 명이 참여를 한다죠. 긴장한 수험생들을 위해 후배들의 응원전과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고3 수험생들. 선생님의 호명에 수험표를 하나둘 받아들고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그간 고생한 제자들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열심히 잘했으니까 잘 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와. 잘 보고 만납시다. 잘할 수 있어.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도 펼쳐졌습니다. 풍물패가 흥을 돋우고 선생님과 후배들의 격려 속에 굳어있던 표정이 풀어지고 긴장감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작년에는 제가 저기서 응원을 해드렸었는데 후배님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힘도 나고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조계사 등 종교시설에서는 학부모들이 수험생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하루 생업을 접고 나온 아버지는 무릎도 펴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서 딸의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수험생들에게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서인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인사 5명이 조금 전 이곳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서면서 리 부위원장은 이 취재진 앞에서 간단하게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북남 관계 발전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우리 측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 계획이나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왔냐는 질문 등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 없다며 잘라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인천공항에서 대형버스를 타고 곧바로 경기 고향 엠블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초 함께 오기로 했던 김성애 아태위 실장과 김춘순 연구원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배경에 대해서는 북측 사정으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측이 박람 조율 과정에서 언론에 미리 알려진 것을 우려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람하는 북한 인사는 당초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원로 대남통으로 꼽히는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 중인 교황 방북 특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람의 주 목적은 모레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입니다. 이 밖에도 3박 4일간 경기 고양시와 엠블호텔에 머물며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판교에서는 자율주행차 모터쇼가 펼쳐지는데요.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방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시설 방문도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중국은 온라인 여행사의 중국인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막았었죠. 그런데 오늘 중국이 온라인 상품 판매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 홈페이지입니다. 여행지 검색란에 한국을 넣자 단체 관광 상품이 검색되고 당장 다음 달 19일부터 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전격 허용된 겁니다. 시트립 측은 임원 회의를 열어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했고 곧바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중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트립 내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은 중국 전역에서 판매되며 현재 상하이와 항저우, 칭타오 등 출발 상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국 내 관광업계의 소식통은 시트립을 시작으로 모든 온라인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 상품을 파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이 줄어 타격을 입었던 국내 관광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 굉장히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춘절 등의 특수를 앞두고 중국 마케팅을 다시 강화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사드 부지를 제공해 여론이 악화한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등 롯데그룹 계열사는 이번에도 이용해선 안 된다는 단서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10년 전 신한은행이 서울 남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 하지만 검찰은 2번이나 이를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리했었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신한은행 직원 박모 씨와 송모 씨는 현금 3억 원을 들고 서울 남산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트렁크에 돈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10년과 2015년 2번이나 수사했습니다. 두 직원은 라흥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돈을 마련했고 3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라흥찬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했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 축하금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의혹만 무성했습니다. 그 남산 3억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달된 건가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에 남산 3억 원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3억 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45일이나 뒤에 신한금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라 전 회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는데 공소시효 7년의 종료가 임박한 만큼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38조의 이름을 딴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고액 체납자를 현장에서 단속했습니다. 명품이 가득한데도 어려워서 세금을 못 냈다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야 숨어있던 고액 체납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고를 열자 각종 명품 액세서리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이걸 안 내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아내와 아들, 손자까지 집안 사람을 총동원해 현관부터 막아서는 집도 있습니다. 어이, 한번에 찍지 마. 진짜 연애들 하려고. 연애들 남의 집에 사는 집에 와. 집에 가니까. 옷장을 여니 명품 옷과 가방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그 명품 깍들이 지금 여기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차차 또 이제 추적해서 또 맞아. 그것도 이제 밝혀낼 예정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신규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신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86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정현 전 SSCP 대표, 2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누적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로 105억 원이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명단에 올랐습니다. 신규 체납자 9천여 명의 체납액은 모두 5,3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5,700만 원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학용품은 유통되기 전에 먼저 안전 인증을 받는데 여기를 통과한 제품들을 조사해보니 10개 중 1개는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안전 여부를 소비자가 평소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 문제가 된 제품들이 적합하다고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확인을 해보나 마나죠.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리콜 대상이 된 일상용품들이 빼곡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안전속도 기준치를 2배나 초과한 전동 킥보드는 물론 간이나 콩팥에 손상을 주는 화학 첨가제 프탈로이드가 안전기준에 270배 넘게 들어간 장난감도 있고 370배가 넘는 지우개도 보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971개를 무작위로 조사했는데 10개 중 1개꼴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안전인증을 받고도 결과가 뒤집힌 셈인데 정부는 소비자가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합니다. 세이프티 코리아에 접속을 하셔서 위의 사례가 적발된 제품들의 사용을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품 인증 번호를 검색해보니 제품의 유해성 정보가 여전히 엉터리입니다. 프탈로이드가 과도하게 사용돼 문제가 된 장난감도 적합으로 나오고 지우개 역시 적합 판정은 물론 제품 사진조차 다릅니다. 제품안전정보과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세이프티 코리아에서 쳤는데 이게 찜찜하다 그러면 거기 문의하시면 돼요. 불편하시겠지만. 정부의 생활제품 안전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가 맛집 명소로 불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둘째가라면 서러운 37개 휴게소와 그 대표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맛을 겨뤘습니다. 1등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정 기자입니다. 따끈한 밥 위로 사뿐히 내려앉는 치즈. 형형색색의 나물과 함께 철판에 올리면 치즈가 밥알 속으로 사르르 녹아듭니다. 전북 임실의 특산물 치즈를 활용한 철판 비빔밥입니다. 강원 횡성하면 한우, 여기에 더덕을 곁들이면 빛깔 고운 한우떡 더덕 스테이크로 태어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37개가 한자리에 모여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산물인 꼬막 비빔밥은 고객들에게 아주 감칠맛 나고 영양가 듬뿍한 시식에 나선 시민들은 눈도 입도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한 개 띄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맛이 엄청 엇거리게 됐네요.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최우수 휴게소 음식의 영광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말죽거리 국밥, 주감 휴게소의 보은대추 왕갈비탕, 섬진강 휴게소의 옛날 김치찌개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휴게소 음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휴게소로 오세요.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병역 특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국가대표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렀던 선동열 감독. 한 달여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구대표팀 수장 자리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성 감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지환 등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뽑아 특혜 논란에 휘말린 건 잘못이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금메달의 가치마저 부정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국정감사 출석 후 사퇴를 결심했지만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을 망치지 않으려고 기다려왔다는 성 감독은 앞으로는 스포츠와 정치가 분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제한 논의로까지 번졌던 야구대표팀 논란은 결국 성 감독의 사퇴로 일단락됐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시즌을 끝낸 야구인들이 야구장이 아닌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내년부터 야구단 선수 수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경찰청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건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강영호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역 선수와 야구 원로 등 야구인 20여 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경찰청 야구단 선수 모집 중단을 제고하라. 제고하라.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 선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찰청 야구단. 야구인들은 이 같은 결정이 일방적이라며 2023년 의무경찰 폐지 기한에 맞춰 경찰청 야구단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폐지에 맞추어 선수 모집과 퓨처스 리그 참여 계획을 확정하여 선수들이 경찰청 야구단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경찰청 선수단 복무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온 현역 선수들은 후배들의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저희가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선수 생활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은 선수 수급 중단은 지난해 말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미 해체가 확정된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유보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 상무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높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에는 맑은 가운데 수능 안팎은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서울시 5도, 광주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체온 조절이 용이하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침 시간에는 짙은 안개와 서리,
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로 이동하여 시험장으로 향할 때에는 낙엽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는 수능 한파 대신 미세먼지가 걱정인데요. 기관지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들에서는 내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서울 아침에 4도, 춘천은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6도, 부산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쩍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공원에 있는 재향분인의 날 기념비에는 5개의 사각 구조물의 대각선 방향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매년 11월 11일 11시 11분이 되면 태양각도와 정확하게 일치해 바닥에 있는 미국 국가 문장을 비추게 되죠. 11월 11일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로 유럽에서는 현충일, 미국에서는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해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데 그 시각 우리는 혹시 막대과자, 이 빼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